최근에 2025년에 개봉하는 국내 영화와 해외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우리도 몰래 한참 제작 중인 영화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도 안 알려줘서 직접 모아봤는데 시간 끌지 말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지리는 작품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라푼젤 실사화 영화입니다. 디즈니의 야심작 흑어공주와 황소공주를 이을 또 하나의 실사화판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인도계 캐나다 배우 라마크 리슈난이 라푼젤을 연기하는 게 꿈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Dream role has always been like Rapunzel. And like why can't Rapunzel be a South Asian girl? 디즈니의 이전 작품들을 보고 자기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발언으로 원작 팬들의 여론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도 디즈니가 이전 영화들에서 교훈을 얻었는지 백인 금발 배우 플로렌스 퓨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로렌스 퓨도 라푼젤 역할을 맡기엔 살짝 건장한 체격 때문에 안 맞는다는 반응이 있는데 차라리 유튜브에서 뜬 드라이브스루 미국 알바생을 뽑으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죠. 비주얼은 진짜 찰떡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비주얼도 중요하지만 연기력과 가책력이 필수인 것 같아서 꼭 전형적인 디즈니 공주 재질 미녀가 아니더라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적어도 원작 캐릭터 기본 스펙은 지켜주면 좋겠는데 그저 금발머리를 가진 백인 여자이기만 해도 감지덕지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플로렌스 퓨 정도면 완전 찬성인데요. 요즘 비주얼이 조금 빡세긴 하지만 라푼젤 역할로 맘먹고 분장하면 이질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푼젤 감독으로 위대한 쇼맨의 마이클 그레이 씨가 협상 중이라고 해서 멱살 잡고 캐리할 것 같아 마음이 조금은 놓이는 상황입니다. What did you think I was? Nothing. Ghost. 다음은 제 기준 가장 반가웠던 작품인데 넷플릭스의 성난 사람들이 시즌2로 돌아옵니다. 스티븐 연 주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였는데 골든글로브 3관왕에 프라임타임 에미상 8관왕까지 싹쓸이했었죠. 특히 스티븐 연은 분노 연기로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고 이 이후로 조연에서 주연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비교적 국내에서는 크게 이슈화되진 않았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시즌2는 한국인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송강호와 윤여정이 캐스팅됐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한국 배우들 잔치가 아니라 시즌1 대박으로 할리우드 배우들을 대거 캐스팅했습니다. 듄, 문나이트의 오스카 아이작, 에일리언 로물루스의 케일리 스페니, 위대한 개츠비의 캐리 멀리건까지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제대로 투자한 상황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한국인 억만장자가 운영하는 엘리트주의적 컨트리클럽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다고 하는데 억만장자가 바로 윤여정입니다. 그리고 한 젊은 커플이 윤여정 부부의 충격적인 싸움을 보고 사건에 휘말린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어떤 미친 연기들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상황이죠. 성난 사람들 시즌2는 이르면 올해 말에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개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은 25년간 분노 조절에 실패한 분노의 질주 11입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찐, 최종, 마지막 피날레인데 미션 임파서블도 그렇고 한 시대가 저무는 느낌이죠. I need you to trust me one last time. 미션 임파서블이 뇌절을 피해서 갔다면 분노의 질주는 뇌절을 더한 뇌절로 깨부순 정면 돌파 스타일인데요. Not bad, man. 분노의 질주는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시리즈는 아니지만 바로 직전편에서 미친 스케일을 선보이며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호평을 쏟아냈었습니다. 심지어 쿠키 영상에서 하차했던 드웨인 존슨, 홉스가 컴백을 알리며 분노의 질주 팬들을 지르게 만들었었죠. I ain't hard to find. You some. 이 조합만으로도 마지막 파트 2는 무조건 봐야 하는데 심지어 빈디젤이 로다주를 AI 자동차 광 빌런으로 섭외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더 설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파트 2는 26년 6월 예정으로 아직 개봉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죠. 다행히 올해 홉스의 단독 영화가 빌드업용으로 먼저 개봉한다고 해서 지금부터라도 파트 1은 봐두는 게 이득입니다. 일단 파트 1은 넷플릭스에 단독으로 스트리밍 중이고 VOD로 구매하면 7,000원이 넘어서 내려가기 전에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Manners maketh man. 1편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킹스맨의 후속작 킹스맨 블루블러드입니다. 작년부터 제작에 청춘호가 켜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작품도 꽤 오래 제작이 밀린 금쪽이 같은 영화입니다. 일단 킹스맨 시리즈의 매튜본 감독이 아가이를 야무지게 말아먹고 킹스맨 프리퀄, 퍼스트 에이전트까지 기대보다 낮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킹스맨 시리즈 자체가 보류됐었습니다. 심지어 20세기 폭스를 디즈니가 인수하면서 당장은 제작할 생각이 없다고 공식 발표를 때려버렸죠. 그런데 최근 주인공 엑시 역의 테런 에저튼이 인터뷰에서 스포를 해버렸습니다. No, and I don't want to speak out of school. I don't think that necessarily means that
we won't do it. I think it could still happen. 톰 홀랜드 닮은 꼴은 하나같이 스포를 못 참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영화가 왜 나와야 하냐면 콜린 퍼스와 테런 에저튼 포함 원년 멤버들이 총출동하고 심지어 빌런으로 또 웨인 존슨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덜악형 요즘 열일하는데요. 1편 보고 충격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게 세월이 야속하죠. 그래도 콜린 퍼스 형의 킹스맨 액션은 언제라도 환영이라 디즈니가 아이언하트 만들 돈과 시간으로 킹스맨이나 빨리 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나콘다의 리부트판입니다. 1997년 아나콘다 원작은 어릴 때 TV만 켜면 나오는 영화 중 하나였는데 뱀 트라우마를 생기게 만든 주범이었죠. 주연으로는 잭 블랙과 앤트맨, 폴 러드가 낙점됐는데 최근 이 둘이 찍은 홍보 영상까지 공개했죠. Let's shoot a promo right now on my phone. Hey, what's up, people? We're making a movie. Guess what it is? 진짜 둘 다 현실 아재 바이브인데 실제로도 중년의 위기에 빠진 남자들이 자신들이 가장 좋아했던 영화를 리메이크하자고 해서 직접 정글로 들어가서 거대한 뱀들과 범죄 조직에 연루되는 이야기라고 하죠. 원작보다는 코믹하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주만지랑 비슷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튼 아나콘다 리부트는 올해 크리스마스 당일 공개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아나콘다 보러 가는 건 다 솔로일 것 같은데 혹시나 마주치면 우는 중이니까 말 걸지 않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right? Don't fuck with me. 다음은 넷플릭스 역대 최고 히트작 빅3 중 오징어 게임을 제외한 두 개의 후속작입니다. 바로 웬즈데이와 기묘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웬즈데이는 작년 12월 촬영이 벌써 끝난 상황이라 올해 공개될 예정인데 촬영이 끝나고 스틸컷 한 장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If we showed you any more, your eyes would bleed. And I'm not that generous. 시즌1은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았는데 주인공 웬즈데이 역의 제나 오르테가가 99%인 영화라고 해도 무방한 영화죠. 진짜 간혹 넷플릭스가 웰메이드 작품을 내놓는데 웬즈데이를 아직도 안 보셨다면 꼭 정주행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시즌2에서는 원작 만화처럼 훨씬 더 많은 고문 장면과 고어한 연출이 질비할 것이라고 예고했죠. More torture awaits. 그리고 시즌2에는 레이디 가가까지 카메오로 나온다고 하는데 조커2 이후에 어떤 역할일지 나름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음은 지금의 넷플릭스가 있게 만든 초창기 대박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의 시즌5인데 이번이 마지막 이야기가 될 예정입니다. 시즌이 길어질수록 관심도와 완성도가 동시에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기묘한 이야기는 갈수록 스케일이 커지며 꾸준히 호평을 받는 웰메이드 SF 시리즈죠. 마침 시즌5도 이미 작년 말에 촬영이 끝나서 올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원년 멤버들을 어릴 때부터 지켜봐왔던 팬들은 공개 전부터 원래 흘릴 눈물 사재기 중인데 넷플릭스 구독하신다면 꼭 정주행 추천드립니다. 진짜 오징어 게임 3도 그렇고 마무리만 제대로 해서 명작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56번 게임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다음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차기작 오디세이입니다. 오펜하이머의 차기작인데 올해 초부터 촬영에 들어간다고 하죠. 일단 오펜하이머 역대급 캐스팅과 비슷하게 이번에도 지리는데 맷 데이먼과 톰 홀랜드 그리고 앤 해서웨이와 로버트 패티슨이 핵심 주연으로 나오고 조연 같지 않은 조연으로 젠데이아와 샤를리즈 테론이 캐스팅됐습니다. 공개 전부터 무슨 이야기인지에 대해 루머가 진짜 많았는데 가장 유력했던 건 미래 SF 스릴러가 될 거고 제목도 이클립스라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막상 까보니 터무니없는 루머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각색한 신화적 액션 서사시라고 합니다. 트로이 전쟁 이후 오디세우스와 그의 10년간의 귀향 여정을 따라가는 내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의 신들과 각종 신화적 존재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 실사화판에 가까운데 진짜 말만 들어도 스케일이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아이맥스 덕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번에 새로 개발한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는다고 해서 나오면 무조건 아이맥스로 보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디세이는 26년 7월 17일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짜 어렵게 찾아냈는데 크리스찬 베일이 프랑켄슈타인으로 나오는 더 브라이드입니다. 베일 형 이번에 또 어떤 몸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 영화 시나리오가 진짜 골 때립니다. 프랑켄슈타인이 외롭다고 자기를 만들어준 박사에게 찾아가 여친을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해당한 여자를 프랑켄슈타인화 시키는데 이게 브라이드 즉 신부인 것이죠. 사실상 유령 신부 실사화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촬영 사진을 보면 약간 조커2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감독은 다크나이트에서 크리스찬 베일 여친으로 나온 레이첼, 매기 질레날이 맡아서 화제인데 실제로 제이크 질레날의 누나죠. 그리고 남동생 제이크 질레날까지 캐스팅한 상황인데 매기는 배우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1년 넷플릭스 영화 로스트 도터로 감독이 데뷔했는데 첫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 각본상을 타고 그 외에도 여러 시상식의 경쟁 후보로 오르며 단번에 인정받은 상황이죠. 그 직후에 폼 좋은 상황에서 나오는 두 번째 영화라 꽤 궁금한데 올해 9월 26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의 구세주라고 불리는 블레이드입니다. Night's just getting started.
계속해서 제작이 밀리는 부르는 작품 중에서도 최악이라 한국 와서 구술해야 할 판이죠. 오죽하면 마블 팬들도 이제 더 이상 제작 소식에 낚이지 않는다고 돌아설 정도인데 실제로 23년 11월 개봉해서 24년 9월로 밀리고 작가주와 파업으로 25년 2월로 또 밀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26년 이후로 밀어버린 상황인데 감독도 연이은 하차로 계속해서 교체되고 있습니다. 진짜 무슨 저주라도 걸린 것 같은데 혹시 디즈니가 디즈니 묻히고 있어서 이러는 거라면 그냥 무산되는 게 원작에 대한 예의일 것 같죠. 솔직히 데드풀 울버린에서 스나이프스 형 한번 봤으니 여한이 없는데요. There's only been one blade. There's only ever gonna be one blade. 아무튼 메인 빌런으로는 뱀파이어인 릴리스가 확정됐는데 원래 이 빌런을 더 보이즈의 홈랜더 안토니 스타가 맡을 거라는 루머가 있어서 팬들을 잔뜩 기대하게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루머였고 이 역할에 X의 미야고스가 캐스팅되고 릴리스는 드라큘라의 딸이라고 합니다. 일단 다 됐고 예고편 뜰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믿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aying 500,000. 다음은 초대박 시리즈 피키 블라인더스의 영화판 디 임모탈 맨입니다. Let's use proper guns. 우리나라에선 비교적 덜 유명하지만 서양권에선 인기가 절정이었던 시리즈인데 오펜하이머의 킬리언 머피가 주연급으로 자리매김한 작품이죠. 길거리 싸움부터 시작해서 전쟁과 정치까지 관여하는 거물급 조직이 되는 스토리가 영국판 야인시대로 비유되는데요. 아직 시리즈를 안 보셨다면 정주행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킬리언 머피의 또 다른 레전드 영화 후속작이 있었으니 바로 28년 후에 2편 뼈의 사원입니다. 올해 6월 28년 후에 1편이 나오는데 벌써 26년 1월 16일 2편 공개까지 확정됐습니다. 단 6개월 만에 후속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원작 팬들은 환장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관심 없던 사람들도 1편을 볼 것 같아서 전략 하나는 잘 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식은땀나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감독으로 더 마블스의 니아 다코스타가 확정됐습니다. 레전드였던 28일 원작 감독 데니 보일이 28년 후 트릴로지의 1편만 감독하고 제작 쪽으로 도망쳐버렸는데 촬영 감독까지 더 마블스 감독인 걸 보면 아예 더 마블스 팀이 통째로 넘어온 것 같죠. We're in the end game now. 맨 주먹으로 좀비들 때려잡는 10대 여자 주인공 나오지 않기만 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반지의 제왕 골룸 사냥입니다. 애니메이션 아니고 진짜 반지의 제왕 시리즈 영화인데 반지의 제왕 감독 피터 잭슨이 제작에도 참여한 상황이죠. 그리고 제목 그대로 골룸을 사냥하는 이야기를 다루는데 우리가 아는 그 골룸 배우 앤디 서키스가 그대로 나옵니다. 원래 골룸 얼굴이 작아서 앤디가 나이 들었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골룸의 스턴트도 가능할지는 의문이긴 하죠. 그리고 심지어 앤디 서키스가 감독까지 맡았습니다. 실제로 앤디는 베놈2의 감독까지 했을 정도로 활발히 감독으로 활동 중인데 다 떠나서 스토리가 진짜 괜찮습니다. 호빗과 반지의 제왕 시리즈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절대 반지를 오랫동안 소유했던 골룸을 찾으러 다니는 내용이죠. 사우론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이를 경계한 간달프가 아라곤을 시켜서 골룸을 찾게 한 것입니다. 사실 반지의 제왕 팬이면 뭐지 싶을 수도 있는데 이 시점에 절대 반지는 프로도의 친척 빌보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호빗에서 빌보가 골룸으로부터 절대 반지를 훔쳤었는데 이때까지 골룸은 약 480년 동안 절대 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진짜 골룸 입장에선 개빡칠만 했는데요. 간달프는 빌보를 의심하고 있긴 했지만 정확하진 않아서 골룸을 먼저 잡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골룸이 아니라 빌보에게 절대 반지가 있다는 걸 알아내고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Good to see you. 따라서 반지의 제왕 팬이라면 안 볼 수 없는 영화인데 아라곤과 간달프 배우 비고 모텐슨과 이언 맥켈런 형은 각각 66세와 85세입니다. 두 배우 다 너무 늙어서 전처럼 말 타고 두 발로 광활한 대지를 뛰어다니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배우가 바뀌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팍 식는 게 사실이죠. CG가 안되면 AI라도 써서 두 배우는 꼭 사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지의 제왕 골룸 사냥은 2026년 개봉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해외 제작 중인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피가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추천드리고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엘이었습니다.